나이가 들수록 유병률도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이경 과장과 함께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 환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예방은 필수입니다. 의학 박사 이경 과장과 함께 치매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2년에 한국 치매 환자가 약 54만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2030년까지는 거의 100만여 명 가까운 네.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치매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먼저 알아봐야 네. 할 것 같아요. 치매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럼으로써 인지 기능을 초래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질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뇌에서 자꾸만 기억을 깜빡깜빡하게 되는 게 사실은 치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오는 뇌 기능 저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치매 초기 증상하고 많이 이제 헷갈리죠. 예. 근데 그거를 감별하는 방법은 건망증, 깜빡거리는 건망증은 이 사건을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거나 그래도 무슨 단서가 주어지면은 다 기억을 해내거나 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줘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첫째 이제 뇌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꺼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기억 장애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느냐 기억력이 네.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해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치매는 이제 뇌 질환으로 인해서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질환 증후군을 모두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인지 활동이 떨어지는 거를 치매라고 하는데 이걸 일으키는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로 하면 7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고 빈도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 50 내지 60% 정도 그 차지를 해요, 환자 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0 내지 30% 정도 되는데 이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뇌혈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네. 뇌졸중 오잖아요. 네. 또는 뇌출혈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뇌 장애가 오게 되면 뇌 기능이 저하가 오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알았던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나중에 치매가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더 네. 원인 질환을 말씀드리면 파킨슨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거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알코올성 치매 같은 네. 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비타민 부족증이라든가요. 비타민 부족증이 요즘같이 먹고 살 게 많은 데서 왜 걸리느냐? 걸립니다. 네? 비타민 B 12번째, B12 이런 거는 그 위 절제술 같은 걸 하신 분들이 많이 걸려요. 위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를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질환을 많이 앓으신 분들은 그 약물 중독이 예? 너무 과다 복용해가지고 또 심지어 노인분들은 뭐 병의 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모든 종합병원의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12개 과를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든가 그러면 이제 겹치는 약들이 또 생겨요. 과마다.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이 쳐다보면은 용량이 2배, 3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질병에서도 치매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치매 진단은 이제 첫째 이제 초기 증상이 최근 기억 장애입니다. 최근 기억 장애요? 예, 최근 기억, 네. 과거 기억이 아니라 최근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가 처음에 그 해마라는 지역, 해마가 기억을 관장하는 네네.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기억, 이미 그 과거 기억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손상을 주지 않지만은 최근에 그 새로 생긴 일, 네? 새로 막 했던 얘기들 이런 걸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가요? 최근에 근데 어떤... 처음에 이제 네. 기억 장애가 있으시면은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아. 진찰을 받게 되면은 자세한 문진을 하게 됩니다. 기억 장애가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또 변화를 하는지 증상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아까 관련된 질환들이 있었잖아요. 신체적인 네. 질환들.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비만, 네. 또 심장 질환이 있는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관련 질환들을 또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신적인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으로 감각이나 그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근육의 유축 같은 건 없는지 반사작용 잘 일어나는지 또 걸음걸이는 괜찮은지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검사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련된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죠. 혈액 네. 검사라든가 뭐 당 검사라든가 또는 그 간 기능도 하고요. 예. 또 신장 기능 이게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 체크 이런 걸 다 하게 돼요. 그리고 뇌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해서 뇌 영상 촬영도 하죠. MRI, CT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어보면 해마가 유축이 되어 있다든가 또 뇌 용량이 감소되어 있고 그 대신 뇌실이 커져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치매가 있는지 진단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치매가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인지기능 이제 치매에 대해서 치매가 한번 걸리면 뇌는 뭐 어떻게 잘 되지 않는다는데 네. 이거 치료 받아야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만 더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병이든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완치가 가능한 치매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규명을 해서 10 내지 15%를 차지하는 완치 가능한 치매일 때 네? 그런 것은 또 치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치 가능한 치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치매로 가성 치매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상압 뇌수종이라든가요. 네, 또는 이제 약물 중독이라든가 비타민 부족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거면 약 딱 드리면 됩니다. 예,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술 같은 것도 좀 끊으시면 되겠죠. 예.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혈관성 치매 같으면은 그게 한 20 내지 30% 차지하는데 네. 그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또 그 기저 질환을 잘 치료하고 그러면 이런 발생률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발병을 하더라도 또 늦게 돌아가실 때쯤에서 생기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인지 기능 저하가 이제 치매가 생겨서 치료제로 쓰이는데요. 네. 인지 기능 저하 때 쓰는 치료 약들이 대부분 인지 기능 저하가 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지연시키는 네, 그런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네. 모든 질환에서 그렇지만 치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신체의 건강이 뇌 건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몸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해서 치매와 관련된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에 있는 질환을 잘 치료하고 관리를 하시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거라든가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초기 발견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식생활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를 골고루 하시고 노인분들은 수분이 부족한데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그 골고루 음식을 잘 드시려고 하고요. 이도 나쁘고 그러니까 잘 안 드시거든요. 특히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거 잘 안 드세요. 드시게 하고 엽산이 또 치매에 중요한 엽산이 있습니다. 엽산 또 비타민 B12라든가 비타민 B1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고 또 적포도주 한 잔 정도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몸에 좋은 이런 또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유지하시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흡연이라든가 네. 과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인간 그 뇌세포는 자극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네. 학습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운동이 곧 내면화된 사고가 곧 내면화된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게 운동이나 사고, 생각하는 거나 같은 기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라. 하기 싫으면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네. 특히 손동작을 많이 쓰는 운동이 손동작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요. 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손동작을 많이 하는 운동을 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이경 과장과 함께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